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죠. 언제나처럼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시느라고 굉장히 추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윤 대표님. 네, 아주 오늘 최고로 추운 날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당원 개정안을 이제 전국위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서 통과시켰다는 내용 맞아요. 먼저 이야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안 전국위 의장 선출안을 상정을 했고요. 예. 전국위원 790명 대상으로 한 ARS 조사에서 556명 중에 507명 찬성으로 91.19%의 찬성률로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오후에 열린 상임 전국위에서도 이 개정안 당원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을 무난히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내년 3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는 오로지 이제 당심으로만 결정이 되게 됐는데 당원 투표 100%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 뒤에 말이 하나 붙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수긍이 가지만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그러니까 수긍이 간다는 측면은 학교에서 반장 선거 뽑는데 반장 뽑는데 반원들이 투표로 뽑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또 워낙 또 진영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의 우려도 크고 또 내부 분열도 많고 하니까 우리 당심에 의해서 뽑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셨어요 한 거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 18년 전에 민심을 많이 반영해 왔던 그 뜻 그거랑 관계없이 너무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그 이준석 당대표 때 내부 분열이 많으니까 이 이준석도 트라우마 또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여론조사만 하면 또 1등으로 나와요. 네. 또 유승민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서두르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 아니냐. 하지만은 우리끼리 잘하자 이거 갖고 나는 잘된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당심이라는 거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당심이 제대로 반영이 될 텐데 자칫 당심하고 민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중국의 순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즉 제주, 수즉 복주. 민심이란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자칫해서 이 18년 전에 민심 반영률을 30%한 거는 그때 민심하고 하도 떨어져서 노무현 탄핵 때 그때 무슨 당이었죠? 한나라당인가요? 예, 그때 거의 쑥대밭이 돼서 천막당사까지 하다가 그 민심 반영률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민심하고 당심하고 같이 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통령의 마음 윤심까지 가세하면은 대통령의 마음이 이게 당심이 되고 당심이 꼭 민심이 되면 그럼 대통령의 마음이 민심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 보면 배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지. 당심 100% 걱정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요. 저는 이제 그건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이제 윤 대표님도 네. 그 말씀이시죠. 철저히 존중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 그러면 컨벤션 효과다 뭐다 이러면서 좀 흥행도 신경 쓰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흥행이 어떻게 될지를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 눈으로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네. 전당대회 때 흥행이 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10%밖에 반영을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각에서는 친윤 주자가 유리하다. 그런데요. 유승민 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오늘 SNS에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중꺾마. 요새 그 축구 선수들이 진짜 아주 명언들을 많이 남겨가지고 배울 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친윤 주자들에게 유리한 룰 변경이 된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김장연대라고 불리는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인데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이 또 강력한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김장을 담그면 되지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느냐라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도 공식화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을 에둘러 표현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커피도 마셔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 약간 뭐 썸 타는 분위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는 원톱 주자가 있지는 않은데 장제원 의원과 손을 맞잡은 김기현 의원이 눈에 띄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김장연대는 소위 텃밭에 있는 분들의 연대 아니냐. 조경태 의원도 내년 3월이면 김장철은 지나버리고 새로운 꽃이 만발하는 시기다라면서 지금 견제구를 또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제일 먼저 선두 주자로 뛰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장제원 의원하고 또 김장 연대 또 하고 있고 또 나경원 의원하고도 또 연대설이 또 모락모락 나오니까 뭐 지금 당신 100% 결정하니까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근데 행사나 당 대회나 이거는 또 예측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심 저는 100% 하면서 죽은 유승민을 전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그 당 경선에서 초선 김은혜 의원한테도 졌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는 거의 그 흘러간 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당심 100% 하면서 그 자리를 좀 만들어줬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또 그 당심이 어떻게 또 변했죠. 이 새로운 또 젊은 세대나 수도권에서 당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도 될 수 있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요. 네. 지금 예전에는 20만밖에 안 됐잖아요. 네. 당원이. 근데 지금 80만 명이거든요. 네. 80만 명에다 세대별로 보면 이게 2040 이때 네. 이 당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김장연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인데 어제 한 강연에서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지 절대 고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우라고 표현한 거는 폄하한 거다라면서 좀 맞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두 의원 모두 새우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총질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좋게 평가는 안 합니다만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지금 당권 주자가 좀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약점이라고 보면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죠. 울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하죠. 한데 전국에서는 특히 호남이나 이런 충청도나 이런 데서는 김기현 그분이 누구시지 잘 몰라요.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원내대표 했지만 네. 아주 뭐 특색 있게 뭘 이 하지는 좀 않았고 네. 그냥 체제 수능형으로 관리형으로 좀 해와서 아주 좀 높지는 않은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승민이나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인지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카리스마가 또 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윤핵관이라는 좀 안 좋은 이미지 윤핵관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는 김기현 의원하고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윤핵관의 핵심 측근하고 손을 잡았을 때 그게 그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나기가 지금 물론 제일 선두 주자긴 하고 앞서긴 했지만은 그렇게 그 앞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우 두 마리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진짜 언어의 마술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말은 정말 아주 적확하게 잘해요. 네, 전곡을 딱딱 찌르는데 하나 부족한 게 좀 따뜻한 게 없죠. 거기다가 따뜻한 거를 날도 겉포장으로 추운데. 좀 소스를 좀 붙였으면은 아주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될 텐데 좀 따뜻하지가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진짜 말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그렇죠. 샤프하죠. 정치인이에요. 예, 예. 방송에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죠. 참. 항상 마지막 멘트를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나 이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이준석 이겼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달인이라고 봐야죠. 진짜 마법사예요. 저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저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예산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좀 아까 들어온 소식도 있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첫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오늘 밤이죠. 그렇습니다. 예? 되기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후 하도 6시. 우여곡절이 많아서 우리나라. 네.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6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데 아유, 1시간이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아, 중간에 그런가요? 또 뭔 일이 터질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김영민 아나운서께서 아직 젊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 이제 보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일괄 합의한 바가 있고요. 어제 저희 인앤아웃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크게 쟁점이 됐던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원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고요. 또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 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막판까지 합의의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죠.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했고 또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3억 525억 원 편성,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임대 융자 사업도 6,600억 원 증액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여야가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한 내용 적절한 수준의 합의였다고 보십니까?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이러려고 20일이나 끌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있잖아요. 청새치 잡느라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아까 그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더니 이제 네. 노인과 바다. 이야, 네. 진짜. 청새치 네, 좋네요. 나중에 예. 항구에 들어올 때는 가시만 들고 오잖아요. 살은 네, 다 뜯어먹히고 맞습니다. 상어한테 뜯어먹히고 가시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으로 볼 때는 가만 있다 보면 준예산으로 가거든요. 네. 준예산 가면 취약계층이나 모든 게 아무것도 정부가 셧다운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예산이 불안하고 야당으로 봐서는 예산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하면은 또 예산이 지역 예산 지금 그렇죠. 현수막 붙여야 되거든요. 도로 예산 따왔다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현수막 붙여야 되는데 30조 정도가 그 SOC 예산이 깎여요. 그러니까 서로 급하니까 마지못해 타협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고 있죠. 강원도 어디에 왜 철도역을 춘향역으로 옮겼어요. 그때 옛날에 자유당 때 힘센 국회의원이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렇구나. 역까지 옮겼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안은 진짜 합의한 거는 저는 뭐 수긍하지만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용이 너무 없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25%에서 22%로 3% 낮춰도 적은 건데 그 1% 언발의 오집 룩이죠. 그리고 반도체법은요. 오죽했으면 양양자 의원이 좀 부결 좀 시켜라고 그랬어요. 예, 반도체 세액 특별공제를 25% 아니고 뭐 미국이나 중국 다 중국에는 100% 세액 공제해 주는데 이번에 25%에서 8% 해주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기획예산처에 재정부의 이기주의까지 합쳐가지고 내용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화 내빈이다. 겉으로는 예산안 타결하면서 그렇듯하지만 속에는 정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도 수적의 야당의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 좀 불만 어린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안 할 수는 없고 합의는 해줬지만 너무 좀 법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 기업 투자를 부추기는 이런 법들은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면은 이재명 표 예산, 윤석열 표 예산인데 이재명 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게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과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그 비판을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근데 정부가 일단은 일을 좀 하게 만들고 그 일을 너 일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맞습니다. 좀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도 이번에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장기간 지각, 이 국회 선진화법을 그러면은 뭐 왜 만들었냐? 몸싸움만 하지 말라고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최장기간 지각이라는 오명을 썼는데요.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려면 뭐 하려고 이제 뭐 20일이나 지각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합의를 할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질질 끌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늦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시집입이 전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저는 방송에서도 평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안 대목은 민주당에 좀 따끔한 좀 질책을 좀 하고 싶어요. 새 정부가 와서 첫 예산 짠 거잖아요. 네. 좀 소신 있게 하고 안 되면은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주도권 싸움에 이거 예산부터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국정을 더 혼란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월드컵 우승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아르헨티나 감독이 선수 편성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편성해 준 거랑 똑같죠. 그러면 메시 같은 사람이 제대로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건은 민주당이 좀 오버한 거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극적 타결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의석수가 적어서 민주당 동의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만을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보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했다. 라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했습니다. 지금 정의당도 합의된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도 하루 늦게 오늘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예산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이런 야당을 설득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연무 중에 한 80% 이상의 야당 의원들 설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링컨 대통령도 봐요. 수정헌법 통과시킬 때 주로 야당 의원들 불러서 협박도 하고 하다못해 공갈도 치고 매수도 했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야당을 잘못됐다고만 하지만 설득을 위해서 뭐를 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실제로 그 오바마 케어 통과시킬 때 엄청나게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질 못했으니까 그러질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제 정확히 또 지적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이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이 소환 통보를 어제가 아니라 사실 그저께 받은 거를 어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대표가 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반응이 격하죠.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와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형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길 바란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응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가 한 6가지 범죄 정가 수사가 됐거든요. 네.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안 나갈 건지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두 안 하니까 체포영장 발부해서 당장 구속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랬거든요. 네. 자기도 그런 입장을 바꿔서 사법당국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뭐 그러면 진짜 이 솔선수범해서
좀 출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 보복이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왜 제대로 안 하면서 나만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너무 진전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성남 FC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 성남시 팀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때 두산건설 대표하던 사람도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소장에 공범이 이재명 대표가 적시가 됐고 6대 기업에 182억이 그 들어간 걸로 후원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떳떳하게 가서 소명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뭐 정치권 반응이야 사실은 여야가 뭐 분명히 갈려가지고 예. 뭐 거기에 따라서 전부 그 자신들의 진영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면 그냥 조사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다라면서 어느 곳에서 FC 후원금으로 기업들이 몇십억씩 내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입니다. 친명기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대파는 극소수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조홍천 의원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 나가시길 원한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극소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입장차가 좀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친명계는 당이 똘똘 뭉쳐서 그 사법당국에 대항하자. 우리 더 당하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입장이고 비명계 특히 저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을 재밌게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범죄 사실이 나타난 게 없으니까 당당히 싸워라. 하지만은 당은 당당하게 싸울 일이 아니다. 당은 별개다. 왜 당까지 몰고 들어가느냐. 가려다가는 이재명 후보 대표하고 당하고 같이 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따로 대응을 하는 게 옳다. 뭐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검찰의 수사가 더 진행돼서 진전이 있다면은 비명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검찰 수사가 뭐 제대로 허구가 드러나거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가 기각이 많이 된다면은 또 이재명 후보 입김 더 대표가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이 하여간 친명 비명 민주당 내의 또 입장은 저희가 잠시 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서 또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김영빈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